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어데이터 플랫폼 플리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수이고요. 오늘 개방형 협업과 집단 지성을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 관련하여 오늘 보이스루 이상현 대표와 대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단은 대표님 회사 소개부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문화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플랫폼 운영하는 보이스루의 이상원입니다. 저희는 OTT에 올라가는 영화 드라마서부터 웹툰, 웹소설 이런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번역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화 콘텐츠들은 잘 요즘도 체감하시겠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나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영화 한 편 찍는데 4년에서 10년 정도 걸렸고 이제 만화책 하나 만드는 데는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웹툰이 나오고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드라마가 나오는 그런 엄청나게 큰 시장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이버 웹툰의 작가만 60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컨텐츠에 범람하는 세상이 있거든요. 이런 컨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유일하게 번역은 아직까지는 혁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혁신이 된 이런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세상에 전달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회사 소개를 잘 들었고요. 사실은 뭐 여기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혹은 앞으로 이제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많이 이제 생산되는 그런 컨텐츠들에 있어서 번역을 지금 보이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주제와 좀 연결해서 현재 뭐 집단 지성, 개방형 협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어떻게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집단 지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단 지성하면은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를 먼저 얘기하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집단 지성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무위키나 뭐 위키피디아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한 명의 전문가보다 10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게 집단 지성인데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옛날에 그 백과사전 한 땀 한 땀 전문가분들이 쓴 브리테니카라는 사전이 있는데 그거보다 위키피디아가 한 500배 정도 많은 규모로 그 이 전문 영역들을 다루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집단지성이라는 그 의미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컨텐츠 그 키워드와 이제 이정수 대표님이랑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제 그 문화 콘텐츠 번역이라는 이제 번역 또한 굉장히 많은 그 전문가들이 결국에는 그 콘텐츠를 번역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전 세계의 인원들이 이제 플랫폼 안에 참여를 해서 문화 콘텐츠를 번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그 협업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 번역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냐하면 여기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번역이라는 거는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빠르게 나오는 컨텐츠를 이런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번역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혹시 이게 기업 비밀이 아니고는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받아가지고 뭐 일을 진행한다든지 혹은 그 번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협업을 한다든지 혹시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기업 비밀까지는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 문화 콘텐츠 번역은 정말 전문가분들이 해서 재밌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태까지 한 이 몇십 년간의 이 번역 생태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뭐 영화 한 편이 번역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영화가 어떤 주인공들이 나오고 어떤 장르이고 어떤 문학인지를 이 전문가 그 번역 회사의 전문가 분과 그리고 번역가 분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막 의논을 하면서 각종 설정집이라던가
아니면 누가 누구한테 존댓말을 해야 되는지 인물 관계도라던가 아니면 이런 인물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막 분석해서 그 다음에 번역을 시작하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 전문가 내부적으로 이런 걸 전반적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번역 회사와 그 번역 전문가 두 분이 이제 완전 본인들만의 그 노하우와 어떤 오퍼레이션 에 대한 경험으로 한 땀 한 땀 이제 만들어나게 되는 건데요. 저희는 그것들을 전부 다 이 플랫폼으로 해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컨텐츠가 번역이 시작되자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인물관계도나 설정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설정집이나 인물관계도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장르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의학 드라마다라고 하면은 의학 드라마를 잘 번역하는 저희 플랫폼 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 매칭이 되게 되는 구조고요. 그러면은 이 전반적인 어떤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이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번역을 하게 된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여러 번 번역을 진행해 보지 않은 분들도 딱 언어만 잘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다가 이 플랫폼 안에서는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돼서 더 쉽게 얘기해서는 정말 이제 뭐 이미도 이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번역가 분들 정도의 수준이 이제 일반적인 번역가 분들도 플랫폼의 도움에 따라서 이제 이 정도의 수준의 퀄리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체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개방형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지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어떤 컨텐츠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지성들이 모이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사실 하나의 컨텍스트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뭐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넣다 보니까 가끔 위에 있는 정보랑 아래에 있는 정보가 좀 모순이 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치에 관련된 거는 더 그런 부분이 많이 컨트로버시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번역에 있어서도 사실 하나의 작품이라든지 하나의 웹툰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조금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런 집단지성이라든지 아니면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갖고 있거나 혹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보이스루와 우리가 협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같이 협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집단지성을 할 때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듣고 싶다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주신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집단지성이나 크라우드 소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참여를 하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로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돼야지, 그러니까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게 일단 선결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비단 보이스라는 회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에 저는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뭐 굉장히 거래가 될 수 있을 만한 컨텐츠들만 올라온다거나 아니면은 에어비앤비에도 정말 살기 좋은 어떤 집만 올라오는 그런 커뮤니티,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게 메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같은 번역 플랫폼을 운영해서 가지는 어떤 노하우들은 결국에는 저는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번역의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돈이에요. 여기는 프로 번역가분들이 참여해서 벌어가시는 구조고, 저희에서는 상위 5%에서 10% 분들의 평균적으로 한 달에 벌어가시는 금액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 번역가분들이 다른 회사에서 혹은 다른 번역이 필요한 업체랑 일을 하는 것과 저희 플랫폼 안에서 일을 하는 거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보이스로에서 일하는 것이 충분히 내가 먹고 살 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더 높은 리워드를 받아낼 수 있는 거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고 좋은 커뮤니티가 일어났더라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뭐 1화에 번역된 뉘앙스라던가 그게 2화에 번역된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제 넷플릭스에서 1화의 주인공 이름과 2화의 주인공 이름이 번역이 다르게 되는 케이스들도 아마 미드를 보면서 몇 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참여해서 집단 지성으로 플랫폼에서 어떤 결과물을 한 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의 노하우는 정말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스템이 그거를 최대한 잡아낼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주인공 이름이 틀릴 수 없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설정집이나 아니면은 단어장 이렇게 기존에 어떤 사람을 뭐라고 번역하겠다,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도시는 뭐라고 번역을 하겠다, 아니면 이분을 부를 때는 뭐 존댓말을 하거나 반말을 하겠다, 이런 설정집들이 굉장히 오거나이즈가 잘 돼 있고 그게 시스템 안에 100% 적용이 돼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틀릴 수가 없게 결국에는 저희의 플랫폼이 작업하는 환경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름이 이상원인데 영어 이름은 루서거든요. 그럼 어떤 미드에서 제 이름을 루서라고 안 치면은 아예 그게 그렇게 진행조차도 안 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잘 조율된 그런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을 맞출 수 있다고 저는 되게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이 결국 엣지 포인트인 이 퀄리티라던가 아니면은 이분들이 협업을 하게 되는 구도를 정말 잘 맞출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방형 협업과 집단 지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속도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단 지성이랑 개방형 협업을 하면은 우리 회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뭐냐면 저희가 뭐 보면 아시겠지만 위키피디아에서 방대한 정보를 모으는 데 있어서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보상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플랫폼 내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아간다. 그러면 과연 이 집단지성과 개방형 협업에서 보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 되는지 아니면 돈 말고도 그런 사람들을 집단지성으로 모으는 데 있어서 좋은 보상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플랫폼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데 동기부여에 돈 말고도 다른 영역이 있을 수 있느냐가 메인 질문이신 것 같고요. 보이스로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번역가분들이 자기의 번역을 되게 잘하기 위해선 작품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작품에 기여를 한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일본의 이 만화책을 한국에 불법으로 번역해서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 뿌리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시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번역은 굉장히 퀄리티가 역설적으로 높았거든요. 불법으로 번역해서 퍼다 나르는 사람들은 돈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저작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번역은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 불법 번역의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을 넣을 수 있었어요. 이제 이걸 번역한 사람이 나다라는 도장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번역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참여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어떤 컨텐츠가 해외로 나가는데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그 나라에서의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그러면서 나의 작품이 세상에 얼마나 알려졌는지를 알려주게 되면은, 그리고 그걸 되게
이게 나의 작품이고 내가 기여를 했다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면은 퀄리티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랫폼에서 어떤 기여를 하려는 동기부여는 사실 돈은 제가 봤을 때 부수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 컨트리뷰션이 되었는가. 이게 저는 일반적으로 플랫폼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개방형 협업과 집단 지성에 있어서 이제 뭐 동기부여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어떤 작업을 했다라는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현금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많이 꿈꾸는 이런 집단 지성 크라우드 소싱을 꿈꾸는 많은 회사들이 커뮤니티 형성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크라우드 워커들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을 하는 사람들, 집단 지성이 모이는 그 커뮤니티를 잘 형성을 해서 해당 커뮤니티와 좋은 관계를 맺고 해당 커뮤니티가 이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이스루 사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분명히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셨고 또 현재 그 커뮤니티에 있는 전문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그 커뮤니티 사람들의 유대 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저희는 처음에 영상 번역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영상 번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는 두 가지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말로 얘기한 거를 한국말로 타이핑을 해주는 그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국말로 타이핑된 거를 번역하는 번역가들. 이 첫 번째는 저희는 초반에 들어와서 최대한의 기여를 해주시는 분들은 집안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그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짬을 내 가지고 일을 하다가 아이가 깨면은 다시 아이를 보다가 다시 아이가 잠들면은 다시 일을 하다가, 이런 분들을 이 초반에 되게 크게 형성이 됐고, 번역가분들은 이제 실제 번역가분들을 초빙해서 일감을 드렸었는데, 이 두 분들의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돈이 너무 작다, 아니면은 여기서 우리한테 너무 못 해준다, 말 그대로 커뮤니티에 이게 안 좋은 바이럴을 내시는 이런 분들이었죠. 저희는 이게 정말 저희가 반영할 목소리인지 아니면 반영하지 않을 목소리인지를 잘 구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가 딱 초기 보이스로의 플랫폼 집 커뮤니티를 좋아했었어요. 나머지 한 7-80% 정도는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경험해보고 나갔고, 저희는 10% 분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 분들의 사랑을 어느 순간 딱 받았을 때 이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90%, 80%의 분들이 굉장히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실 때는 이 사업 모델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10%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더니 결국에는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플랫폼이 형성이 됐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성격들, 그리고 원하는 바들도,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위 10%에서 보이스루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되게 예민하게 센싱하고, 그 사람들이 최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혹은 최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캐칭하면서 이 트렌드를, 커뮤니티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의 형성을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런 쪽으로 진행하려는 기업들이 보이스루의 사례를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실 커뮤니티와 회사가 가끔은 이제 견제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커뮤니티를 형성했지만 그 커뮤니티에서 회사의 부정적인 의견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전반적으로 그동안 만들어온 커뮤니티를 잃어버리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개방형 협업이라든지 집단지성으로 자라온 회사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기업이 해야 될 노력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10%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선결돼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0%의 사람만 우리를 사랑해 주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은 저는 계속 모이게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가장 그 필요한 사람들은 번역가 커뮤니티인데 이 번역가 커뮤니티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번역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뭐 만족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업계에서 불만이 어떤 포인트에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번역가의 총 그 모집단에서 일부분이 사랑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라는 확신을 가지려면은 저는 이 내부에서 10%는 언제나 되게 그러니까 그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단 한 순간도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결국에는 어떤 그 도덕적 잣대를 한번 잃었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두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행동을 했다라는 어떤 그 안 좋은 브랜딩이 쌓이게 되면 사실 그거는 10%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한 번에 모든 커뮤니티를 말씀 주신 것처럼 잃게 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저희에게 있어서는 그 뭐 말 그대로 저희가 훨씬 그 번역가에게 훨씬 더 후려치는 어떤 그 상황이 뭐 한두 번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작업에 대한 입금을 드리지 않았다던가 이런 게 한순간만 있어도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그 도덕적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명확하게 상식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다 지켜내는 건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이 소중하게 모은 이 커뮤니티 그리고 플랫폼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런 개방형 협업이라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집단위성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당연히 관리는 다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10%의 충성적인 그 유저를 특별히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도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한 2개 정도 더 드릴 것 같은데요. 사실 집단지성에 있어서 결국에는 퀄리티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플랫폼을 통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데 포커스를 두는 거냐 아니면은 가격을 낮추는 데 포커스를 두는 거냐 가격 경쟁력을 가질 거냐 아니면은 아웃풋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거냐 그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회사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 가격을 낮추는 형태를 더 추구를 하고 있고요. 가격을 낮추는 걸 추구를 하지만 그 오히려 퀄리티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보이스로가 가지는 비전은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소설 10작품을 중국으로 혹은 미국으로 한 나라로 팔아보는데 1억 5천만 원에서 2억 혹은 많게는 5억까지도 비용이 들어요. 근데 한 달에 소설 작품은 6천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번역의 가격을 확실히 낮추는 일이 가장 선결 과제입니다. 더 많은 문화 콘텐츠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예, 이제 사실 뭐 지금까지 30분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 지금 창업한 회사 혹은 창업할 회사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한 집단 지성이라든지 혹은 개방형 협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집단 지성, 크라우드 소싱, 긱 이코노미 이런 수많은 단어들은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정확히는 시대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그 명확하게 커뮤니티는 필요하고 그리고 플랫폼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런 플랫폼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이 집단 지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그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기존의 그 산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에서 계속 새로운 도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100명의 번역가가 있다고 하면 90명은 보이스루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그 물음표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으로 보이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10명은 분명히 동조를 하는 저희가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좀 말은 안 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가격은 훨씬 더 싸지만 퀄리티는 훨씬 더 좋은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게 말은 안 될 수 있지만 그거를 분명히 바잉해주는 사람들이 있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잘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가면 저희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플랫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집단지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객에게 목소리를 잘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모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가 오늘 그 플랫폼 그리고 집단지성의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혹은 하실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집단지성과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 이제 여러 컨텐츠,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웹툰이라든지 그런 컨텐츠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또 퀄리티 높은 작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보이스로 이상현 대표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